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렙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째째하잖아요. 통이 작잖아요. 한 행동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쇠로 한다고. 나의 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거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들어왔겠죠. 만약에 통신비를 주게 되면 그 통신비를 깎아야지 통신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통신사가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깎아낼 생각하지 않고 통신사를 도와주겠다는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하는 이런 일들 자체가 너무나 관료주의고 행정가들도 생각지 못한 이런 정치적 상황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너무 폭이 좁은 이런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분의 얼굴을 봐도 그렇고 맥락적으로 판단을 해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대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카리스마도 있고 뭐 말 많이 한다고 줄이라 이런 말보다는 좀 뭐랄까요. 정말 할 말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맞짱 뜨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조금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서 아랫 사람을 누르려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 합리화하려는 이런 부분도 있겠죠. 자, 너무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려는 그 이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재부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처음에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 3인방 아닙니까? 이낙연 당대표, 박병석 의장, 홍남기 부총리. 너무나 같잖아요. 두 분이 너무 가까워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나 너무나 이런 생각이 가깝잖아요. 듭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를 자세히 보면 그분의 성향이 어떤지 알 수 있고 박병석 의장의 성향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이낙연 현재 대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굽신거리고 다닌다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똥볼 제대로 찾고 이거는 누구 대통령 만들어주기밖에 안 된다. 이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1, 2를 다투던 후보 지지율에서 지금 약간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더 차이 나겠어요. 지지율이. 안 돼요. 이분이 정영월 지금 보자. 그렇게 되면 이분 자체가 10월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11월달부터 팍팍팍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기가 점점 올해 나쁘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지지율을 반등 못하고 아마 내리막길을 계속 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또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아우를 수 있고 또 강력한 리더십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괜히 2만 원짜리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뭐 선별 지원하겠다. 물론 돈이 없지만은 일하는 공무원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줄이더라도 다 한꺼번에 다 푸는 게 낫지. 그 사람의 품격이나 그 사람의 틀 자체가 너무 작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내 돈 쓸 때는 뭐 쫀쫀하게 써도 상관없는데 줄 때 팍팍 못 준다는 거는 원래 통이 작다는 거죠. 작습니다. 통 자체가 작습니다. 네. 간이 작거나 손이 작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고 신경질적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표시가 안 날 뿐이죠. 평상시에. 같이 있어보면 알고 살아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성향 자체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시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도 이미 이제 지는 해와 떠는 해가 있는데 그 떠는 해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실제. 그 이후로 또 뭐 선별 직업 문제, 의사외 또 뭐 타협 문제 아주 잠재우지 못했죠. 아직까지 시끌시끌합니다. 내부에서는요. 시험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면서 적당히 그냥 손만 잡고 마는 이렇게 확실하지 않는 이런 부분. 보면 이럴 때 매듭 자체가 좀 약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재명 지사가 행정가이면서 파악 능력, 관이 정확해서 파악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 반대 형태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반대만큼 또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죠. 그럼 민주당이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때요? 또 지지율 빠지는 거예요. 검찰 개혁하고 180 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놀고 있으니까 또 이것도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뭐 이재명 씨가 나와도 내년이 덜 좋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고요. 새로운 인물이 나오겠죠. 왜 없겠습니까? 지금은 세력이 없어서 아직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내년 정도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새로운 네. 인물이. 김진애 의원이 지명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반대인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김진애 여성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여성 대통령 정말 올바른 여성 대통령 나와서 김진애 의원 같은 분이 나와서 할 말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그냥 적당히 하고 정말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아픈 것을 긁어주고 톡톡 찔러서 들어가고 또 자기 할 말을 정확하게 하고 어떤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는 이런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도 아마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할 거라 보입니다. 김진애 의원님도 약간 좀 센스 있고 감각이 있으신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간결해요. 김진애 의원의 특징이 네. 있는데요. 그분은 중성의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네. 또 그분은 중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거의 중성입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김진애 의원님이 들으면 충격받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든지 말든지. 네. 그렇지만은 네. 약간 중성보다는 남성 쪽에 약간 가깝습니다. 양적인 거는 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랄까요. 밀어붙이는 돌파력이라든지 파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지간한 남자를 갖다 몇 명 치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치에 있는 분이 바로 김진애 의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 자체 성향을 보면 그렇고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존감을 걸고 나를 걸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한마디 한마디가 실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또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네, 기분 나쁘게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중성 톤으로 그냥 톤 자체가 일정합니다. 이 말의 톤이 일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뭡니까? 안정감이 덜한데 말의 톤이 굵직하고 이렇게 간다는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이 안정감도 있고 말 던지는 그 말투 한마디가 굉장히 핵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김진애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만약에 나오신다면 한 표 드리겠습니다. 저도 드리겠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제가 뭐 팬이라서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이 그만한 깜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묵직함에서 따진다면 주진영 최고위원도 참 괜찮죠. 그분이 되면 괜찮겠죠. 그분은 사리사욕이 좀 적은 사람이고 감성적인 분입니다. 네, 보기보다 감성적이죠. 불쌍한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이고 또 이 사람 성향 자체가 실제로 되게 냉정한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분 자체가 뭡니까? 불우이웃이나 안 된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저기 장애인 이런 데 사람을 위해서 돈을 갖다 많이 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복지국가를 위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분이 바로 또 주진영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까면 많은데 세력이 없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안정감이 있다. 그래서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많다. 안정감이 있나요, 이 대표님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분이 무슨 안정감이에요. 감성적이라는 것은 식상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성적이고 감성은 자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감성과 이성은 그 반대의 현상입니다. 감성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 이유는 감정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 감성은요. 사랑할 때나 감성이 필요하지 무슨 감정을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성은 식신과 상관, 식상이란 말이에요. 식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리더십이 되려면 이런 식상을 감성을 버리고 현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이분은 감성적으로 다가선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폐가 되는 것이죠. 즉 이분이 그 무게가 있습니까? 있게끔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정장애란 말이에요. 째째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안정감이 있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 성향은 철저한 뭐죠? 비밀주의예요. 이 지사님을 안정감 있게 돋보는 이유는 뭔가요? 안정감이 없다고. 말을 할 때 이제 뭡니까? 식상어를 써서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네. 실지 이 우리가 사주로 볼 때 천관과 지지는 완전 다른 글자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런 부분과 내면의 부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내면은 되게 차가운 사람이 바로 이 지사님. 차갑고 이지사고 내면이 따뜻하고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고 영혼이 자유롭고 눈물 찔찔하는 이런 것들은 이 대표님. 대표예요. 네. 그럼 어떤 분을 선호하겠어요? 그리고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존심에 메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 실수하면 바로 잘못했다고 실수하고 바로 자기 성찰을 할 사람이고요. 또 굉장히 치밀하고 연구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덥석덥석 하는. 자, 김진애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성향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김남국 의원도 완벽주의자고 김진애 의원도 완벽주의자인데 그럼 격이 어떤 사람이 넘나면 솔직히 김진애 의원의 한껏 위입니다. 그래서 똑똑하단 말이에요.
이론적이란 실무적이란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김진애 의원이거든요. 야, 눈물 흘리고 감성적으로 다가서서 울고 우리 대통령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가에 대표로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40, 50대부터 감성을 계속 이어왔다는 거예요. 식상 발달, 감성 발달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대표를 하고 대통령을 올리겠습니까, 여러분? 식상이 발달된 사람은? 그럼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그렇게 좀 무난한 거죠? 그렇게 연결되어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난한 말도 삶을 사셨네. 감성적으로 하고. 사실 가장 핵심은 여기 있어요. 솔직히 그 딱 내면을 보면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말씀 안 드렸어요. 그걸 알면 뒤집어지죠. 말할까요? 아니요. 다음 시간에 다음에 아껴두죠. 이 얘기는. 이 사람은 그게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저는 알아요. 안 풀어봐 너희들 아는가? 풀어봐. 못 풀겠지. 그 사람이 그 부분은 굉장히 약점이에요. 다음 시간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주만 봐도 알아요. 사주만 봐도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나를 바로 세우고 자존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통신비 제고한 것도 대통령이 제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처박혀서 다 좀 PC 보든지 아니면 전부 통화하든지 그 통화료금이 많이 올라가서 이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거기다 또 통신회사에다 몇 천억씩 또 그걸 깎아달라고 준다고 그걸 깎아야지 돈을 주나? 국민이 주체라고 하면서 왜 대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뭐죠? 내 편한 대로 명목이 통신비지 그게 다 글로 들어가는 돈인데. 내 편한 대로 가는 거니까요. 된 지가 지금 며칠 됐어요. 지금 13일 지금 보름도 안 됐어요. 2주 됐어요. 2주. 예. 2주 됐는데 이런 똥포를 갖다 여러 가지 똥포를 찾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초보라는 거예요. 능글능글하고 정말 정치인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지금 4차 추경안을 닷새 만에 지금 속전속결하기 위해서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이 나올지 또 이거에 따라서 또 말들이 많을 것 같아요. 통신비 지원비가 약 9,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네요. 9,300억 원. 1조 거의 1조 원 가까운 1조죠. 돈을 갖다 통신사에 돈을 주겠다는 이런 바보 같은 행태는 어디서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탐재괴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탐재괴인은 탐재괴인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탐재괴인이 되면 모든 것을 돈에 집착을 하게 되고 돈으로서 마무리를 하려는 자기 이익으로 마무리하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에서 탐재괴인이 되면 자기 이익으로만 돌아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이익 쪽에 중심을 두고 일을 처리합니다. 지금 이 대표의 운이 그렇습니다. 대운 자체가 이 대표의 운 자체가 좋으냐 하면은 그냥 그렇습니다. 대운에서 그냥 그렇고 대운에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말썽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 자체가 10월 달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10월 달이 되면 말썽이 아주 많이 드러날 거예요. 10월 달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올해 내년 되면요 말썽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서 이분 자체가 실제로 내가 볼 때는 그게 일어서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버텨내려고 모르겠어요. 말씀만 계속 내부에서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 반대할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분 자체가 당을 꽉 잡고 대통령 후보로 나가가지고 이걸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것 같은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반발하는 사람들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민주당이 앞으로 7개월 동안 계속 우왕좌왕하고 민주당이 이러다가 자초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위험하다고까지 보면은 그럼 내년이면은 곧 대선이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대선도 나오겠죠. 되게 밀리다 교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둘러치기 하고 불리하면 말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표를 해야 될까? 본인이 어떻게 7개월 동안 이것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라면 분명히 밝히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야기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뭔죠? 그 이유가 뭔가요? 밝히지 않는 이유. 그걸 알고 싶어요, 저는요. 추미애 장관님께서 그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사과 표명을 했다라는 왜요? 기사가 있습니다. 아들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하다. 이건 제목에서 그렇게 뽑았는데요. 군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특혜 휴가다, 각종 의혹 때문에 그냥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요.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영향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입을 계속
꾹꾹 참고 계셨던 거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아들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 지금 수사받고 있거든요. 이 저기 아들 문제. 사실은 추장관님께서는 할 말은 많으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참고 있죠. 다른 분들 같았으면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예.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묵묵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요. 워낙 떳떳하시죠, 이분께서.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예. 이분의 그 입장 표명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었고, 제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다. 그리고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것이 제 운명적인 책무라고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 추미애 장관님 다운 말씀이세요. 예. 예, 지저분하게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조사하라고 해서 그냥 조사에 응하고 계시고요.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하시는 거고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만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내년 4월에 만약에 이분이 서울시장에 나간다면 됩니다. 됩니다. 이분. 되고요. 올해 말 정도 후반 정도에 아마 이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에 이거 직업의 이동 변화가 있거든요. 이분한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들어갈 확률, 서울시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워낙 물렁하다 보니까 또 눈치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로 낼지 말지 이것도 또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낙연 씨가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올해 말 정도에 한번 보자고요. 유시민 저기 이사장보다 운이 더 좋은 사람이 나오면 되겠지만 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자, 저희 채널 그 말씀드리면은 48랩이죠, 랩이 연구소 할 때 랩인데요. 저희는 DNA 연구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4주 8글자에 그 사람의 DNA가 있고 그 사람을 분석해내는 거죠. 자,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은 진단을 내리죠. 그러면 의사가 어디가 안 좋으니까 음식은 이렇게 조절하시고 운동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꾸준히 하면 나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주 저희가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현재 이러하고 현재는 이런 상태이니 지금 이때 시작하는 게 좋고 다음 시기엔 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는 거지, 결국은 본인이 실행하지 않고 말을 한 대로 하지 않으면은 결국 운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마치 병을 고쳐주듯이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마치 병을 고쳐주듯이 가면은 아이가 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답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거는 어렵겠죠, 대표님? 그건 아닙니다. 네. 예. 제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일들을 찍어줍니다. 몇 년도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죠? 안 백민선 좋았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몇 년도에 안 좋았죠? 작년, 재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그때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나한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그럼 지나간 일을 다 찍어주면서 요 글자가 요대로 왔으니까 어때요, 선생님? 요때 힘들었죠? 2015년 요때 힘들었죠? 요 글자가 와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 글자 지금 왔다, 내년에 왔다. 그럼 이건 맞아요. 좋아요, 싫어요? 안 좋겠네요.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사주 조금 배운 사람은 패드를 확 돌려서 글자 하나 설명해 주면서 요 글자 올 때 요거 요래 되고 요 글자 올 때 요래 되고 요거 요래 된다고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 설명해 줘요? 설명해 준 사람 없어요. 지가 모르니까. 네. 예. 그러면 이렇게 답을 알려줬어요. 자,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다 운을 읽어줬는데 그런데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 좋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가야 될까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가끔 계셔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죠. 운이 나쁠 때는 직장인 같으면 그만두면 그 이상의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직장 가지 마십시오. 그대로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본인이 아니고 자녀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버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나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 왜? 이 아이가 공부 안 하는 이유가 운이 그렇지 않고 얘가 공부 안 한다면 부모의 문제가 있다. 그럼 부모의 사주를 다 봐야 된다. 다 보고 진단을 해줍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한다.
현재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이랬다. 운에서 이렇게 되면 안 했다. 얘가 몇 년도에 공부했고 몇 년도 공부 안 했고 공부했고 안 했고 이걸 딱딱 찍어줍니다. 그럼 얘가 고2면 중학교 1학년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때 찍어줍니다. 얘 공부했고 안 했고 다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태 지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요. 그럼 이 공부 안 한 아이를 공부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왕 안 하는 거, 이왕 공부 안 하는 거 서로 마음 맞춰 가라. 아버지는 해야 될 것이 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마라. 본인의 이야기를. 아버지는 상대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입장이 돼야 되고 한마디 아이가 어떤 물어봤을 때 성실하게 대답하고 아이가 이야기했을 때는 다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받아주는 입장. 그런 것이 돼야만이 이 아이가 바로 간다. 말하는 아버지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들어주는 아버지, 용돈 잘 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아이가 올 때도 아버지 찾습니다.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공부 안 하는 아이 그래고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의 관계성이 좋게 되면 대학 갈 때도 오손도손 같이 이렇게 짚을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관계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애들은 애대로 저기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저기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따로 있는 거예요. 집안이 콩가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 귀담아 들어주더라. 자녀가 한마디 하면 맞다 그거야 이렇게 좀 맞장구도 치주고 하는 게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버지만 보면 애들을 슬슬 피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데 그 답답한 이야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계속 이야기. 리바이벌하고 나는 예전에 네. 어떻다. 아버지들 제발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말하고 싶으면 강아지하고 하세요. 본인도 잘못하면서 애한테 그러십니까? 참 눈썹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요. 눈썹. 예. 네. 눈썹은 눈보다 약간 길어야 되고요.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길면 됩니다. 눈썹 자체는 눈을 약간 덮는 정도가 돼야지 눈을 완전히 덮게 되면은 기가 순환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기 순환이 안 돼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썹은 눈 크기보다 약간 크게 그리셔야 됩니다. 눈썹이 저 정도면 길이면 딱 맞습니다. 저 길이요. 그리고 눈썹이 저 정도는 좀 좋죠. 근데 여성이 저렇게 앞이 두껍고 뒤가 약하면 감성적으로 되게 다가섭니다.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도 감성적으로 다가섭니다. 눈썹이 진하다는 것은 눈썹이 진한데 형제간의 사이가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눈썹이 진한데 형제간의 사이가 좋은데 그렇게 되면 먼저 가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눈썹이 진하면 진한 대로 따로 살아야지 너무 친하게 살면 형제 하나 보냅니다. 네. 자, 얼굴 인상학은 저희가 10월달 지금 박 대표님 인상학이 있습니다. 혹시 얼굴에 아까 좀 삼자 이마 같은 경우 눈썹은 어떻게 생겨야 된다. 그리고 코는 어떤 게 좋다. 이것은 10월달 저희 온라인 특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010-2130-3474로 전화 주시고요. 밴드 혹시 가입하시면 공지사항에 신청하는 난이 있습니다. 10월달 인상학은요. PPT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PPT를 가지고 하나하나 얼굴을 분석하고 들어갈 겁니다. 뭐 정치인도 네. 좋고요. 여러 가지 배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찍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네. 네. 인상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번에 신청 많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